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맨날 사고 얘기만 해서 우울해 하시던 분들, 자, 오늘은 신차 관련된 뉴스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미 관심이 있던 분들은 아마 아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야마하에서도 발표가 있었고, 야마하에서도 이제 티저 영상, 떡밥 영상이 한 2개 정도 올라왔죠. 며칠 사이에. 그리고 해외 바이크 정보 사이트에서 지금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R7에 대한 얘기입니다. R7. 야마하에서 R7이 곧 출시하기로 계획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건 루머는 아니고요. 실제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출시는 내년 초가 될 거라고 하고요. 2022년 초에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나오려면 멀었어요. 근데 일단 외형,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외형이죠. 네, 딴 거 있겠어요? R차가. 성능도 성능인데 일단 디자인빨로 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장 관심은 이제 외형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사들이랑 해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정보에 한해서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나온 이 이미지가 거의 아마도 완성형이라고 보여요. 가장 최근에 공개된 이미지인데 해외 정보 사이트에서, 바이크 정보 사이트에 떴던 이미지인데, 아마 야마하에서 공개된 티저 영상에 나온 아저씨들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외형이 상당히 실제 출시될 모델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출시일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어요. 솔직히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것도 까라일 수도, 구라일 수도 있어요. 너무 믿지 맙시다. 일단 까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라.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이유는 그런 거예요. 보니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R6가 그동안 이제 열심히 잘 팔아먹고 활약을 했죠. 근데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유로5에 들어서면서 환경 문제가 있어서 야마하도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엔진 배기 가스가 R6가 더 왜 안 좋은지 잘은 모르겠어요. 아마 4기통이라 글쎄 너무 회전력이 많아서 매연을 더 많이 뿜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기사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유가 그거예요. R6가 이제 수명이 다 했다. 그 이유는 보통 환경 문제, 환경 문제가 가장 크고, 그래서 슬슬 R6를 대체할 기종이 나올 거라고 사람들도 예상을 어느 정도는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야마하에서도 R6를 대체할 R7을 2022년에 출시하기로 예전부터 짬짬이 얘기가 있었나 봐요. 전 잘 몰랐지만. 자, 이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베이스가 뭐가 되느냐예요. 완전 통으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MT-07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레플리카라고 합니다. MT-07에 프레임이랑 엔진 이런 걸 거의 그대로 가져올 거라고 합니다.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기본 차체 설계 같은 거는 MT-07 거를 그대로 가져올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게 있겠죠. 아니 그러면 2기통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MT-07이 2기통인데 레플리카가 2기통이면 쪼까 그런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건데 맞습니다. 네. 그 엔진 그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의 손을 볼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건 MT-07을 그대로 쓴다고 해요. 엔진까지.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안 커져.
멋있어. MT-07.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실 것도 없는 것 같은 게, 네, 2기통 700cc 레플리카라. 살짝 조금 아쉬워요. 물론 이제 뭐 두카티는 오히려 반대로 4기통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두카티는 환경 문제로 2기통을 버리고 이제 4기통으로 넘어온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어서 요즘에 이제 V4로 4기통 모델들 출시하고 있는데, 이 야마하에서는 어찌하여 4기통 엔진이 환경에 문제가 된다고 2기통으로 넘어오는지는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저도 뭐 오토바이 제가 박사가 아니라 잘은 몰라요. 어쨌건 그러니까 오히려 신형 R6는 R7은 신형 R7은 보시면은 네 이거는 실물이에요. 뭐 CG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진이 있는 거 보니까 실물일 확률이 높고, 근데 몰라요. 이것도 구라일 수도 있어. 요즘에 사진에다 리터칭하면은 티도 안 나요. 보면은 스윙암이나 뭐 엔진 부분, 뭐 이런 프레임의 요 파이프, 요런 파이프 프레임, 요런 것들이 MT-07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2기통에 빠따가 강력한 700cc급 레플리카가 될 것이다. 물론 이제 뭐 예전에 V2의 두카티 2기통 빠따 감성의 R차를 원하시던 분은 뭐 그런 분들한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미 R3가 워낙 반응이 좋고 평가가 좋아서 저도 얼마 전에 시승을 해봤어요. 그 시승 영상도 곧 올라갈 겁니다. 먼저 올라갈래나? 저도 타봤는데 빠따 좋습니다. 근데 진동이 좀 세요. 똥꼬가 좀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단기통 탈 때 에이프백 탈 때 진동에 하도 시달려가지고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좀 진동이 센 애를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쨌건 빠따는 분명히 좋을 것이다. 700cc급 2기통이니까 아마 빠따 하나는 훌륭한 R차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들 생각해요. 이거 MT-07에다가 그냥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이거 R차 만든 거 아니냐. 근데 MT-07에 대한 평가가 생각보다 빠따가 안 좋다라는 또 얘기가 꽤 많아서 바이크가 생각보다 좀 부드럽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되게 막 광고 영상에선 엄청난 빠따를 자랑할 것처럼 막 나오고 막 휠스핀하고 난리가 나는데, 실제 타시는 분들의 리뷰나 이런 걸 보면은 생각보다는 그 정도는 아니다. 쪼까 좀 심심한 감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MT-10, MT-09였나? 그 정도 돼야지 좀 시원하게 빠따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자, 그러면 야마하 R7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YZF R7이라는 거는 과거에 있었죠. 네, 요겁니다. 자, 요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 시절에 이게 1999년도 세기 말에 나왔던 희대 명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이때는 제가 학교에 군대에 한참 군대에서 삽질하고 있던 시절이라 바이크를 잘 몰랐는데, 이 외형을 본 적은 있어요. 프라모델로는 아마 출시가 됐었는데, 이게 프라모델로 출시된 이유가 있었더군요, 보니까. 원래 이제 유명한 상징적인 모델만 프라모델로 항상 출시가 되거든요. 아니면은 가장 그 모델 중에 하이엔드 모델만 주로 프라모델로 나오는데, 얘가 프라모델로 있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하이엔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 그대로 이 99년도에 나왔던 R7은 원래는 이제 경주용 목적으로 나온 스펙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차의 스펙을 거의 가지고 있는 상태로 출시된 모델인데, 주 목적은 이제 사람들한테 대회 참가하라고, 이거 가지고 대회 참가하던가, 아니면은 공도에서 한번 서킷 머신을 타는 재미를 느껴봐라 라고 해서 공도용으로 주행이 가능하게 서킷 머신에다가
미러랑 등화류랑 뭐 요런 거만 달아가지고 발매를 한 되게 특이한 모델이에요. 그리고 500대 한정 생산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주문 생산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99년도에 가격이 약 3,500만 원 정도 했었다고 해요. 물론 지금 들으면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99년도에 3천만 원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지금 환율하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화폐 가치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면은 장난 아니게 비싼 겁니다. 지금도 이 모델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 매니악한 분들이 몇 있어요. 요 모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요런 모델이에요. 요거는 일단 서킷용으로만 제작된 모델이에요. 미러랑 등화류가 없죠. 보면은 뭐 700cc인데 뭐 어마어마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이런 스펙은 잘 모르는데 일단 뭐 700cc에 150마력을 그냥 확 넘어버리고 3000rpm 이하에서는 아예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애가 비리비리하다 그래요. 근데 3000rpm 넘어가면서부터 14000rpm부터 파워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숙달된 라이더가 아니면은 거의 뭐 컨트롤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애가 막 미친 망아지처럼 뭐 날뛰는 그런 머신이라고 해요. 게다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시절에 전자장비가 없어요. 이 시절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ABS도 없고요. 그냥 니신 브레이크에 올린즈 시옥 들어있고 일단 ABS 없이 뭐 TCS 이런 거 없지 뭐 전자장비 거의 뭐 조금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절에는 거의 이거는 에마 제조기예요. 에마 제조기 타면은 그냥 훅 갈 수 있다. 바로 그냥 시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요거를 동영상을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몇 개를 구해봤어요. 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요거 남의 영상인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옛날 모델에 초크가 있으면 초크 R차의 초크라니 장난 아니죠? 자, 소리가 일단 카랑카랑해요. 카랑카랑하고 초크 닫아야 됩니다. 이게 초크 나 R차의 초크 달린 건 진짜 처음 보네요. 소리가 어마어마하죠. 확실히 올드머신이 이런 건 소장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가오가 있죠. 뭔가 이 올드한 디자인은 맞는데 야마하가 아직까지도 이 패밀리룩으로 이걸 고수하고 있어요. 큰 디자인이나 실루엣은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뭔가 깔끔하죠. 탐납니다 진짜. 이런 거 한 대 딱 소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자, 소리 보세요. 소리 어마어마하죠. 자, 어쨌건 이런 머신이에요. 이거는 진짜 조심해서 타야지 훅 가요. 훅 가. 어쨌든 얘가 그런 애예요. 근데 요거하고 또 혹시 또 야마에서 또 미친 척하고 이때처럼 막 진짜 경기용 공도를 주행할 수 있는 경기용 막 GP 머신을 막 내놓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해외에도 되게 많던데 대부분 해외에서도 반응이 그럴 리는 없다. 아마도 그냥 일반 상용 모델인데 그냥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R6를 이제 슬슬 은퇴시키고 R7을 출시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나온 모델이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런 GP 머신으로 나오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주문식 한정 생산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도 99년 당시에 500대 한정 생산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혼다에서 그런 모델이 나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RC213V라고 요거죠. RC213V. 친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타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거 한국에서 이거 이제 돈이 많으신 분은 주문할 수 있는데 얘도 주문 생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 한국에서 네, 혹시 돈이 많으셔서 주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참고로 얘기 드리자면은 300대 한정 생산이고요. 주문 넣어야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2억 얼마야? 2억 4천입니다. 300대가 아니라 여긴 또 250대라고 써있네. 250대랍니다. 벌써 좀 나온 지 꽤 된 모델이라 지금은 돈 줘도 살 수 없어요. 이게 벌써 16년이 이렇게 오래됐나? 16년도에 나왔던 기사군요. 아유, 오래됐네. 정말 탐나는 모델이죠. 제가 돈이 많은 재벌이면은 당장 주문했을 것 같아요. 출시 기사 뜨자마자. 어쨌든 네, 이거는 이제 2억 4천이고요. 그냥 바로 네, 모토GP에 나가도 네, 경기 뛸 수 있는 머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아주 위험하죠. 네, 아주 위험합니다. 한국에서. 요걸 갖다 혹시 갖고 계신 분은 여기다가 딱 반을 갈라가지고 시트지로 반은 이제 파란색으로 해서 딱 태극마크로 이게 딱 바꾸면은 애국 뭔가 느낌이 있지 않을까. 태극전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네, 테러는 안 당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그냥 타고 다녔다간 제가 볼 때는 언제 그냥 몽둥이 맞아가지고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시온 갈 것 같아서 좀 무섭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델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모델은 아마 분명히 아닐 거다라는 거고요.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저 좀 더 해보자면, 요거는 더 예전에 떴던 기사입니다. 이제 요거는 딱 봐도 CGT 좀 나죠. 요때는 요런 식으로 렌더링으로 이제 추측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MT07에다가 이제 뭐 가라로 이제 그래픽 작업을 한 건데, 초기에는 요런 모양이 될 것이지 않을까라고 네, 추측성 이미지들이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뭐 이것도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약간 동남아 감성 느낌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모델들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동남아 동남아 느낌의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살짝 이 친구들이 요란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좀 조잡해 보이면은 10중 8구 좀 동남아 쪽 디자인입니다. 인도네시아 쪽이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 뭐 까는 건 아니고요. CBR 650R이 보면은 약간 그런 냄새가 좀 나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두카티를 조금 따라한 듯한 냄새도 있는데 요거 마저 보고요. 마저 보고 이런 괴상한 디자인도 공개가 됐었다고 해요. 이 뭐 하프카울이야 뭐야 이건. 자, 요거죠. 네, 요거 보시면은 디자인 이뻐요. 이쁜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도네시아 생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인가 타이혼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보시면은 일본산 모델이랑 차이가 좀 있어요. 묘하게 있어요. 약간 과한 디테일. 그리고 조금 두카티를 조금 의식한 약간 두카티스러운 그 느낌. 어딜 보시면 아니면 두카티 파니갈레 쪽 느낌이 있는 게 요 쇼바의 요 뒷부분. 요 부분이랑 요 지느러미 요런 부분. 요런 부분을 보면은 두카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요 노란색 뒷쇼기 이렇게 싹 보이는 부분이 요런 부분의 느낌이 두카티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게 느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살짝 요란하죠. 살짝 많이 복잡하죠. 예. 지금 보면 아무리 봐도 이제 많이 복잡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동남아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되게 선호한다고 해요. 근데 일본에서 생산한 알차들은 보면은 이렇게까지 요란하게는 잘 안 합니다. 약간 조금 정제가 돼 있어요. 자, 물론 네, 두카티에 비교할 건 아니죠. 당연히. 네, 저걸 두카티에 비교할 수는 없는데 보시면은 요런 빨리
요런 약간 지느러미스러운 그런 느낌이랑 서스의 노란색 그 스프링. 아, 왜 이미지가 안 떠? 요런 느낌이 있어요. 요 두카티에서만 나오는 요 느낌인데, 요 느낌 살짝, 네, 가져왔죠. 뭐 아니라고 하시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제 느낌은 그래요. 요 노란 스프링이 뒤에 싹 보이는 요 느낌은 두카티의 거의 고유 전매 특허였는데, 그거를, 많이 채용했다. 요 느낌. 약간 좀, 따라한 그런 느낌 살짝 있죠.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살짝 있어요. 아, 물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뭐 디테일이나 그런 게, 일단 가격이 넘사벽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두카티에 비교할 건 아닙니다. 하지만 멋진 모델 맞아요. 저도 길 가다가 보면은, 약간 두카티스러운데? 하고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자. 이제 디자인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디자인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떡밥 영상이 떡밥 영상은 네, 마지막에 보면서 끝내도록 하죠. 일단 지금까지 네, 공개된 이미지가 요거예요. 네, 요거랑 네, 요런 이미지. 어, 요거는 근데 구라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막 뒤져봤는데 이 아줌마랑 이 아저씨가 영상에 막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영상에서는 막 이렇게 잘라요, 막 여기 머리까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감춰가지고 아직까지는 오토바이의 전체적인 모습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재밌는 게 여기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요것도 이제 일부 티저 영상에 올라왔던 거라고 하는데 헤드라이트 가운데 뭔가 지금 공기흡입구에 뭐가 막 빛나고 있죠. 네, 눈뽕이 지금 막 생기고 있는데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네, 요 앞에 잘 보면은 헤드라이트가 있어요. 자, 여기 불이 지금 들어와 있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요거는 미등인 것 같고요. 요 눈 모양은 요즘엔 그냥 디자인으로 미등으로 들어오고 아마 여기 있는 헤드라이트가 상향등이지 않을까. 근데 조금 의아한 게 보통 등이 하나면 안 되거든요. 이게 R6를 보면 알겠지만 R6 어디 갔어? 자, R6랑 R1 쪽 디자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요 아래 라이트가 있잖아요, 실제로. 아마 요게 하나는 하향등, 하나는 상향등 뭐 이런 식이지 않던가요? 아닌가?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어쨌건 위에 있는 눈은 장식이고 미등이고 중요한 거는 네, 미등이 아니죠. 네, 데이라이트죠, 데이라이트. 요 눈 부분은 요즘에 그냥 디자인 간지로 데이라이트로 쓰는 거고 여기 보면은 요 아래 진짜 메인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숨겼죠. 요즘에는 약간 좀 더 GP 머신스러운 느낌을 카울에서 만들려고 요런 식으로 숨겨 놓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대신에 요 중앙에다가 하나를 박아놨다. 이게 없습니다. 아래쪽에 등이. 그래서 뭐 디자인이 바뀔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제 생각엔 요 안에서 상향등 하향등이 다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코에서 불이 들어와서 저는 솔직히 좀 이렇게 이쁜 것 같진 않아요. 코는 공기흡입구인데 코에다가 전구를 박아가지고 코에다가 다마를 박으면은 이렇게 약간 좀 르돌프처럼 돼서 이렇게 이쁜 것 같진 않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좀 그렇지 않나요? 요건 쪼까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코에 불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래에다가 그냥 기존의 R6나 R1처럼 밑에다가 달아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공기흡입구로 디자인도 해놨는데 거기다가 다마를 박으면은 조금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거 외에는 뭐가 아직까진 특히 뭐 특별한 정보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외형이 거의 완성형이라고 보여요. 제 생각에도. 가장 최근에 며칠 전에 공개된 이게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게
뭐 최종 완성형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리고 스펙에 대한 거는 그렇게 뭐 없어요. 그냥 뭐 그냥 MT-07이랑 뭐 비슷할 거다라는 얘기밖에 뭐 특별한 뭐 기능이 추가될 거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야마하에서 아직 스펙에 대한 정보는 일체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냥 떡밥 이미지만 몇 개 던졌다고 해요. 아, 그리고 뭐 물론 4기통을 기대했는데 2기통이 웬 말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뭐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R3가 서킷 하는 모습을 보면은 뭐 무시무시합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보실게요. R3 홍보 영상인데 Muchos conocen a la Yamaha 무시무시하게 YZF-R3 타죠. como una magnífica 무시무시합니다. moto deportiva con la que iniciarse en el 무시무시하죠. arte de tomar curvas. 이거 La R6 R6. es una de las 저도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운 게 있어요. 저도 살짝 아쉬운 게 있는 게, 그래도 이왕이면 4기통으로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네, 좀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약간 좀 뭐라 그러지? 델타박스 프레임 같은 전형적인 R차 프레임이었으면 더 좀 간지가 나지 않을까. 정확히 이름은 모르는데 델타박스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그 박스형 프레임을 말하는 건데 요런 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요런 프레임 요런 네. 박스형으로 된 프레임 사각 각구목으로 된 프레임 요런 게 좀 든든해 보이고 이 실루엣이 이뻐요 사실 요런 게 좀 이쁜데 좀 약간 아쉽게도 MT-07의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 파이프 이 파이프 프레임이라서 이게 네이키드에는 잘 어울리는데 R차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살짝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포크는 도리 포크로 바뀌네요. MT-07은 이제 정리 포크였으니까 뭐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마하에서 21년 5월 18일 네, 이틀 뒤에 야마하에서 공식으로 정식으로 추가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떡밥 영상이 떴어요. 자, 끝으로 떡밥 영상 한번 보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만에 그래도 신기한 머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좀 설레이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떡밥 영상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떡밥 영상에 공개된 이미지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이미지는 요 눈알 헤드라이트 부분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떡밥 영상 대충 이게 또 걸릴지 모르니까 음악은 끄겠습니다. 네. 떡밥 영상 한번 보시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리가 안 나니까 그냥 자, 이 아저씨들 이 아저씨 자, 제가 약간 그래도 아까 최종 공개된 이미지가 상당히 근사치다라고 하는 게 요 친구 여기 바이크 잘랐죠 일부러 야마에서 아주 그냥 교활하게 딱 기대감을 증폭시키려고 일부러 여기 잘랐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 아저씨가 보면은 요런 이미지도 네 돌았었습니다 한간에. 요것도 근데 까라예요 까라. 정식 이미지 아닙니다. 근데 요게 더 요번에 출시될 모델의 최근 공개된 이미지랑 좀 더 흡사하죠. 포크가 또 이거는 이게 MT-07 이미지에다 합성을 해서 그런지 이건 또 정리 포크로 되어 있네요. 자, 요 이미지. 요 이미지가 이게 외국 사이트에서는 어디서 이 이미지를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요 이미지가 아까 요 아저씨죠. 어디 갔어? 요 아저씨. 자, 같은 아저씨 맞죠? 이 친구. 잘생겼네. 자, 보면은 맞습니다. 헤어스타일 멋있네요. 리젠트 머리 부럽습니다. 나도 이런 머리 하고 싶은데. 자, 어쨌건 요걸 보면은 요 아저씨다. 이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또 몇 개 이미지가 있어요. 보면은 이 아주머니, 이 아저씨. 이 사람은 되게 후덕하게 생겼네요.
약간 톰 하디스럽다. 톰 하디. 약간 톰 하디 상이죠. 되게 좋은 형님 같은 느낌, 좋은 동네 동바형 같은 느낌, 후덕한 느낌이 있습니다. 푸근합니다. 요 아저씨도 여긴 없다. 여긴 없고요. 이 아저씨 말고 요 처자, 네, 이분 곱슬이 곱슬이 되게 강력하시네. 자, 이런 식으로 떡밥만 던져주는데, 아까 이분, 여기 있죠. 자, 요 분입니다. 이분이죠. 뭐, 커지지도 않아. 자, 헬멧 동일하죠. 그 촬영장에서 찍은 거 맞습니다. 이거는 합성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요 안에 라이트도 실제로 들어있는 거 보니까, 이 처자분이 뭐 싱글인지 미혼인지는 모르겠어요. 요 분이죠. 되게 매력 있게 생기셨네요. 포스 있습니다. 매력 있네요. 열아. 자, 이분이 타고 있는 사진이 요거니까 근데 슈트가 다르네 또. 이게 100% 믿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게 슈트가 지금 다른데. 슈트가 여기서는 다른 슈트를 입고 있죠. 장소도 좀 다른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이게 가장 최근 이미지니까 나름 유력한 이미지일 수는 있는데, 근데 제가 영상을 다 뒤져봤는데 실제로 이게 어디에 나온 이미지인지를 모르겠는데 화질도 좀 안 좋죠. 근데 실제 이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합성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런 영상들이 이미지가 막 돌아다니는데 해외 사이트에서 실제 동영상이 없어요. 이게 실제 동영상은 아직까지 야마하에서 절대 공개를 안 했습니다. 외형 자체를. 그래서 요것도 너무 믿진 마시라.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건 이 영상에서 잠깐 이 눈만 나온다. 영상에서 눈만 잠깐 나올 뿐이다. 그래서 아마도 요 부분은 동일할 것 같은데 이 이후 부분은 장담할 수 없다. 근데 이 정도까지 영상에 공개된 데가 이만큼이 거의 동일하니까 아마도 이게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실제 공개돼 보면은 그때 한번 다시 보기로 하죠. 요게 아마도 거의 완성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